자, 유형 5번을 보시면은 함수의 증가와 감소라고 적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함수가 계속 증가하거나 함수가 계속 감소한다라는 표현에 대한 걸 여러 가지 써놓은 것 같아. 자, 우리 요방정식의 네모 한번 쳐보고. 자,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실근의 개수가 1이라는 문장을 조금 이해해 봅시다. 뭐 별건 아니에요. 만약에 fx가 이런 식으로 가면 이 ft는 뭐냐? 이 함수는 지금 그려놨고 내가 얘는 뭐냐? t가 1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쳐보자고. t가 1일 때는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지. t가 0일 때는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지. 그 다음 t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지. 그 다음 t가 2일 때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점점 x 좌표값을 증가시키면 이 3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이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죠? 그럼 상수함수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이 t값이 요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교점이 3개가 돼버리는 거지 계속. 맞아요? 그러면은 얘 실근 개수가 1이라는 거 함수가 계속 증가하는 모양이어가지고 점을 여기서부터 계속 옮겨가면서 상수함수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계속 교점을 살펴봤더니 한 개씩밖에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얘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야? 계속 감소한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이렇게 읽을 줄 알면 되고 요 방정식은 너무 자주 본 방정식이기도 하지, 그치? 좀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죠. 그치? 그럼 요 함수는 그냥 t값이 음수에서 양수로 쭉 증가하는 동안 상수함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준성 이해하고 있어? 굿. 풀진 않을 거야. 얘를 이제 음수로 만들면 돼요. 중근 또는 허근. 됐죠? 14번도 뭐 보긴 보자. 14번도. 자, 마이너스 2, 1에서 증가하도록 한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 1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됐죠? 밑에 받침을 주고 푸는 거죠. 다음 함수는. 그럼 지금 f'x가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잖아. 근데 마이너스 2랑 1이 어딘지를 모른단 말이지. 지금 축이 고정이 안 돼 있으니까. 맞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는 축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봐봐.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으면 얘가 최소값이고 마이너스 2랑 1이 이렇게 왼쪽으로 몰려 있으면 얘가 최소값이고 마이너스 2랑 1이 이렇게 몰려 있으면 얘가 최소값이잖아요. 그쵸? 셋 다 양수로 만들어 버린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셋 중에 하나라도 음수면 안 되는 거니까 이 부등식 풀어서 연립하시면 되는 거지. 됐죠? 한번 적어놔 봅시다. 이거 다 풀어서 공통범위 찾으시면 돼요. 됐죠? 풀진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자 15번 봅시다. 자, 요거 이제 좀 같이 봅시다. 자, 같이 생각하면서 풀 거예요. 잘 보세요. 준성아. 요새 별일 없고? 좋아요. 자, 양수 A에 대하여 함수 fx가 3차 함수. 뭐 계속 증가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런 함수가 출제가 되지. 그 다음에 세상수 BCK에 대하여 BC 여기 있고 K는 구간을 나누는 데 쓰였다. 그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K의 값은 그러니까 4개나 결정하긴 해야 돼. 자, 가조건 뭐라고 했어요?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 우린 K에서 연속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K 플러스 1에서 연속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여기다가 KK, 여기다가 K 플러스 1 이때 넣어봐야 돼. 됐죠? 그다음 나 조건.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 맞아요? 그럼 K보다 작은 곳에선 요 fx가 증가한다는 얘기고 K랑 K 플러스 1 사이에선 마이너스 fx 플러스 b가 증가한다는 얘기고 K 플러스 1보다 큰 곳에선 fx 플러스 c가 증가한다는 얘기지. 근데 봐. 이게 fx고 마이너스 fx고 fx란 말이야. 여기는 플러스 b랑 플러스 c는 어쨌든 y축 평행이동이랑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래프 모양이 이 fx랑 fx 플러스 c는 원래 함수 fx의 모양이 변화가 안 한 거야. 그지? 이 3차 함수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렇게 뜯어놓고 얘네들 가지고 이렇게 하나 올려놓은 거거든, 오른쪽을. 맞아? 근데 얘는요, b는 무시하고 k부터 k 플러스 1까지는 마이너스 fx니까 원래 fx 모양을 어떻게 해놓은 거야? 마이너스 fx니까 원래 fx 모양을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마이너스 fx니까 원래 fx 모양을 어떻게 해놓은 거야? 마이너스 fx니까 원래 fx 모양을 어떻게 해놓은 거야? 응? 이게 뭐야? 응? 이게 뭐야? 이렇게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 이렇게 접어놓은 거 아니야? 이해되냐? 그럼 접은 게 증가한데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게 증가한단 말이야. 맞아? 그럼 원래 함수는 감소 상태에 있던 거야. 말이 어렵니? 여기가 k 플러스 1인 거라고. 뭐 x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접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냐. 내 말 이해되냐? 접었더니 증가했다라는 건 접기 전은 감소했다 이런 뜻이라고. 접었더니 증가한다라는 건 접기 전은 감소했다 이런 뜻이라고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문장을 읽는 연습을 일단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런 느낌이 들어. 저는 이게 k 플러스 1이어가지고 k 플러스 1이어서 이쪽은 그냥 fx를 그린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를 x축에 대해서 이렇게 접어놓고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졌잖아. 연속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b만큼 들어가지고 이 그래프를 이렇게 올려버린 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fx 플러스 c는 이제 여기랑 여기가 또 떨어졌잖아. 이만큼. 그래서 이거 c만큼 들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이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어? 여기까지 해석을 못 하더라도 이 해석은 돼야 되는 거지. 증가라고? 증가라고?
증가라고? 아, 그럼 얘는 감소였겠다. 이렇게요. 되세요? 되세요? 자, 그럼 봐봐. 자, 이제 fx 미분해 볼게. 그쵸? 이게 지금 k 플러스 1에서 fx가 감소할 거라는 예상이 돼. 얘들아, x축이 쌤 이렇게 밑에 있는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사실 fx의 위치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fx가 여기 있다 쳐봐. 그럼 이 함수가 어디로 가겠어? 어차피 얘는 그대로 그리는 거고, 이 함수가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간단 말이야. 어차피 감소 중이던 게 증가가 되지? 그럼 여기 끊어지지? 그럼 그땐 b가 음수인 거야. 이렇게 내리면 되거든. x축이 어디 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 어쨌든 지금 k 플러스 1에서 극대 극소를 갖죠. 맞죠? k 플러스 1에서 원래 함수가 이렇게 감소한다라는 건 k 플러스 1에서 극대 극소를 갖는 거지. 맞죠? 그럼 이거 도함수잖아? 도함수잖아? 자, 이런 해석이 되시는 거예요. 돼요? kk 플러스 1에서 기울기가 0이라고. 극대 극소니까. 이거 못 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로 푸는 거야. 간다. 합은 이거. 곱은 이거. 되지? 그럼 k제곱 플러스 k는 6,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6은 0. 요거 인수분해 여러분 하실 줄 알고, k 값은 마이너스 3 또는 2. 돼요? 이거 결정하라고 문제에서 양수 a를 준 거네. a가 양수래. 그럼 이거 무슨 수야? a가 양수래? 그럼 이거 무슨 수야? 음수. 그럼 k도 음수. 뭐야 이게? 이거 알겠어? 그럼 k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3 넣어주면은 어서와. 마이너스 5. 그럼 a가 2분의 15죠. 그래서 지금 요만큼 끝났습니다. 되시죠? 서윤이 수요일 거 봤어? 절반 정도? 맨 마지막 문제 꼭 봐야 돼. 됐죠? 그럼 지금 이만큼 만들어졌네. 그쵸? 자, 여기서부터 계산해 보세요. 연속으로 만들어 봐. 고. 자, 마이너스 3에서 2여야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여기. 그럼 f 마이너스 3이 여기다 마이너스 3 들어가야 되니까 하는데, 어차피 삐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합시다. f-3은 마이너스 f-3 플러스 b잖아? 그러니까 b 자체가 넘어가서 2f-3인 거지.
되고 있죠? 자, 여기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9니까 2분의 어쩌고 15 9개 있으면 45 3개 쓰는 거니까 135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저쪽에다가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54 플러스 15 됐죠? 계산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81에다가 마이너스 66 그 다음에 이렇게 2배 하면 어차피 135 B끝.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넣어야 되잖아. 자, B는 3이니까 여기다 또 마이너스 2. 그럼 C는 마이너스 2F 마이너스 2 플러스 3 됐어요? F 마이너스 2 구합시다. 사 30 마이너스 36 플러스 15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14다. 그럼 1이네. 자, 여기 1이에요. C는 1 됐어? 자, 2분의 17 찾으시면 되겠지. 4번. 돼, 얘들아? 근데 얘들아, 이런 간단한 연산도 하루 종일 하고 계시면 안 되겠죠? 오케이, 넘기세요. 자, 53쪽 보시고 16번 잠깐 보실 건데요. 이거 뭐죠? 원점 대칭이죠. 기함수예요, 우함수예요? 우함수가 아니라 기함수죠.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잖아. 여기랑 여기랑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f'x가 기함수라는 건 f'x가 몇 차항들밖에 없는 거야? 홀수 차항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최초에 얘가 x 4승으로 시작한다고 알려줬으니까 f'은 4x 3승으로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힌트를 읽자마자 여러분들은 이게 도함수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2차 상수는 없고 1차항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에서 극소값 갖는다 그랬으니까 뭐 f'2가 0이겠지. 저기다 2 넣으면 0이야. 문제를 오래 푸시면 안 되겠죠? 됐죠? 준성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그래요. 어때? 오랜만에 보니까 내가 좀 바뀌지 않았니? 머리 얘기는 아니었는데 성격 얘기였는데. 그 다음에 17번 17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말랑이 중에 최고 말랑이를 찾았습니다. 나한테 없는데. 여러분, 혹시 문방구라고 하냐, 요새도? 문구점? 알파 문구 같은 거? 가서 말랑이 코너 가면 초코빵 말랑이를 꼭 만져봐요. 알겠어? 개 쫀득함. 자, x-at로 좋고 저함수 바꿔주면
4분의 1 t 4승 t 3승 마이너스 2분의 1 t 제곱하고 뭐 x가 좀 거슬릴 수 있지만 x는 뭐 t 플러스 a죠. 여기다 t 플러스 a 그냥 넣으시면 돼. t 플러스 a 바로 전개할게요.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3a 이렇게. 그러다가서 이제 이 함수를 새롭게 뭐 gt 함수로 보자고요. 됐죠? 어쨌든 얘랑 얘는 서로 평행이동 관계에 있을 거야. 여기 이제 x-a인 거니까 나중에 잘 해석을 해보면 돼. 되세요? 극대 4분의 19라 그랬는데 어차피 얘네들은 x축 평행이동 관계에 있으니까 극대 값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겠지. 안 변하겠지. 요거 x-a고 저거는 그냥 x라고 생각해도 돼. 얘들아 그냥 t라고 써져 있긴 하지만 이건 그냥 x축에다 그리는 거고 저건 t축에다 그리는 거고. 내 말 이해하고 있어? 어차피 이 그래프랑 똑같다고. 그래프 모양은. 근데 이제 x라고 쓰면 저변수 이변수가 헷갈리니까 그냥 t라고 쓰는 것뿐. 그럼 극대값이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겠지. 그 다음에 이 위치는 극소값도 안 변할 거고 이 위치는 이제 마지막에 해석하는 거야. 자 갑시다. 그릴게요. 얘를 그릴게. 조립제법이 딱 되게 생겼네, 그지? 자,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 바로 암산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3인 곳이랑 마이너스 1인 곳이랑 1인 곳에서 극값들을 갖는 4차 함수. 그죠? 그러면 그림이 굉장히 이뻐요. 왜냐면 얘도 이간극, 얘도 이간극이니까. 사실 극대값이랑 동일한 극소값을 갖는다 하면은 4차 함수가 당연히 선대칭이지. 여기서 동일한 극소값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극대가 4분의 19인 걸 이용해서 일단 요 a가 구해질 것 같아.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요게 4분의 19라는 얘기. 자, 계산하면 2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4분의 18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2고 그럼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2니까 마이너스 6 여기 2분의 3이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1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플러스 2니까 a 몇?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되세요? 여기까지 되죠? 자, a 값 찾았어요. 됐죠? 극소값은 그냥 찾으면 되잖아. g의 극소값이나 f의 극소값이나 같다라는 걸 설명했고 그러면 1 넣읍시다 저기다. 자, a-1이었으니까 이거 플러스 3 그러면 4분의 3 자, 요거 끝.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a가 플러스 1인 걸 찾았으니까 이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야. a가 마이너스 1인 걸 찾았으니까 이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야.
되고 계세요? 되고 계시죠? 자, 이쪽도 제가 여기를 풀어내서 그렇지 원래는 마이너스 3 t 플러스 a 뭐 이런 거였어. 그죠? 근데 얘들아 여기 t라고 돼 있긴 하지만 이거 그냥 x 취급해서 얘랑 평행이동량을 해석해 보셔도 돼요. 얘들아 여기 t인 거랑 x인 거랑 무슨 차이인 거냐면 결국 내가 t축에다 그릴 거냐 x축에다 그릴 거냐 요 차이밖에 없는 거니까 그냥 이거 x라고 해석하셔도 돼. 알겠어? 그럼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저게 돼요? x 플러스 1 대입하면 저게 되지? 그럼 gx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키면 fx인 거라고. 문장으로 좀 써봐. 여기 gx 있잖아. 맞아?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켜서 이게 fx인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극소값 몇이겠어요? 마이너스 4인 곳. 여기 극소값 몇이겠어요? 0인 곳.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랑 0이에요. 자,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됐어요? 됐어요? 간만에 나온 살짝 비주류 문제. 근데 이제 굉장히 관점 자체는 나올 수 있지. 답 2번. 너 맞췄어? 아, 뭐야. 근데 왜 자신있게 이랬어? 놀랐잖아. 자, 그 다음에 18번 여러분 좀 어려워요. 제가 풀 건데요. 일단 좀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갑시다. 자, 함수 fx와 자, 2차 함수 gx에 대하여 hx는 fx-gx래. 그러면은 이 3차 함수에서 2차 함수를 빼겠다는 얘기니까 얘도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인 3차 함수겠죠. 그 정도. 자, 세 함수 fx, gx,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두 함수 fx, hx는 모두 x는 p에서 극소래. 그 다음에 2차 함수 gx를 접어주면 최소값이 1이랍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x가 k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hx는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때 실수 k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이다. 자, 이런 문장 이제 어떻게 해석을 좀 하시냐면요. 뭐 그냥 해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석하시고 자기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건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걸 넣으면 이 부등식이 성립 안 하는 거야. 성립이 안 해야 돼. 알겠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까지는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건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숫자를 넣으면
즉 x는 마이너스 2인 곳보다 더 왼쪽인 곳을 봤을 때는 이 부등식이 성립하면 안 돼요. 왜냐면 최소값이라 그랬으니까. 되세요? 이따 보자고요. 자, 이제 hx의 극대값 m 찾으러 가봅시다. 자, 스타트는 이제 가 힌트로 스타트를 해야겠지. 그래서 f 조사를 먼저 하는 거야. 자, 0 되는 곳을 찾아주면요. (12, 3) 안 되고 9, 4 안 되니까 18, 2 되죠. 자, 6x-1에 2x-3 그러면 여기 2분의 3 여기 6분의 1 되세요? 피 끝. 자, 다음 절대값 gx의 최소값이 1이래. 요거 해석하기 위해서 hx랑 gx의 정보를 좀 찾아올 거거든. 지금 hx가 fx-gx니까 h'x는 f'x-g'x인데 여기다가 2분의 3을 넣으면 뭐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f' 2분의 3은 0인 상태야. 왜냐면 극소라고 했으니까. 근데 h' 2분의 3도 0이어야 되지 않아요? 이게 연속적인 어차피 3차 함수니까 극소에서 기울기가 0일 거 아니냐? 그럼 결론적으로 얘도 0이에요. 되세요? 그럼 2차 함수인데 g' 2분의 3이 0이라는 건 g'x가 아니? 그냥 gx를 바로 세팅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물론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겠지. 여기서 얘네들이 지금 p를 써놨으니까 내가 여기를 k라고 써도 되나? 얘네들이 k를 안 썼죠. 내가 여기 k라고 씁시다. 여기까지 되세요? gx의 축이 2분의 3인 거지, 그치? 오케이. 자, 그럼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을 좀 볼게. 접으면 1이래. gx의 최소값이 지금 gx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아직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위로 블록한 거랑 아래로 블록한 걸 둘 다 볼 거거든. 펜이 떨어졌네. 만약에 위로 블록하면 저분함수의 최소값이 1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맞죠? 만약 최고차항의 개수 A가 양수라면 근데 A가 음수면요? 이게 위로 블록한 거잖아. 맞아? 이거 최소값 있어? 없지? 밑으로 쭉 빠질 거 아니야? 그럼 이건 접혀서 저 모양이 되는 거면 되는 거 같거든요. 자, 이렇게요. 이게 gx예요. 최고차항의 개수 음수일 때는 접어서 최소값이 1이다 라고 했으니까. 돼요? 그럼 이제 스타트를 이렇게 한번 가볼게.
여기다 자 A가 양수일 때 그럼 gx는 생김새가 2분의 3에서 1이라는 최소값 gx가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가 1이겠죠. 되고 계세요? 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요거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fx를 얹을 거라고. 2분의 3에서 fx도 지금 극소값을 가지니까 여기 2분의 3에서 함수 f의 값 좀 볼게 일단. 자, 넣으면 8분의 27 4분의 8분의 9, 45 그 다음에 2분의 3 넣으면 8분의 9 그 다음에 4분의 25 자, 계산하면 이게 36이지 마이너스 9 8로 바꾸면 이거 50 자, 8분의 41이네 그러면 한 5 정도? 되세요? 5 정도? 자, gx는 이렇게 가고 fx는 뭐 한 이런 함수? 되고 있죠? 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지금 감상 포인트는 또 이 k 값이 마이너스 2인 순간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인 곳을 한번 볼 건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4분의 49a) 플러스 1 뭐 좀 의미 있는 값이라기보다는 일단 양수인 건 확실하고 그쵸? 1보다 크겠지 1보다 그 다음에 f-1을 볼게요. 마이너스 8 4 2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4분의 25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4분의 25 마이너스 78에다가 25네 마이너스 4분의 53 꽤 크다. 마이너스 2가 대충 이쯤 될 것 같은데 꽤 음수야 꽤 음수. 저 밑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 이제 대충 그릴 테니까. fx가 여기 6분의 1이라는 그 대값부터 굉장히 좀 빨리 줄어드는 이런 3차 함수입니다. 되시겠어요? 마이너스 2에서 g의 값은 이제 뭐 엄청 양수일 거고 그럼 봐봐 내가 지금 fx랑 gx를 그려놨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제가 이렇게 해석할게요. 여기 봐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랬어. 자 무슨 뜻이야? k보다 큰 곳을 봤을 때 fx가 gx보다 항상 커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 벌써 위배 아니에요? 마이너스 2인 것 봐봐. F가 커, G가 커. G가 크죠.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마이너스 2 오른쪽에서는 항상 F가 커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다조건에서 위배가 됐잖아. 자, 탈락. 안 됨. 됐어요? 자, 두 번째. A가 음수인 거. 그럼 GX는 이렇게 생긴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지. 왜냐면 아까 GX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우리 예측했잖아. 되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함수가 어떻게 생기냐면, 봐봐. fx는 아까랑 똑같아. 2분의 3, 뭐 한 5 정도 되는 곳에서 극소값 갖고, 이렇게 들렸다가, 여기서 쭉 떨어질 거야. 마이너스 2에서 겁나 작은 함수값을 이렇게 갖고 있을 거라고. 되죠? gx는요. 여기 2분의 3, 1인 곳을 기준으로 떨어지지. 떨어지지? 떨어뜨릴 건데. 이제 다조건에 위배되지 않게 떨어뜨려 보자. 마이너스 2의 오른쪽 부분을 봤을 때 지금 그려놓은 fx가 내가 지금 그릴 gx보다 항상 커야 돼요. 내가 그려놓은 fx가 지금 그릴 이차 함수보다 항상 커야 돼요. 맞죠? 마이너스 2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저게 성립하면 안 되고. 맞아요? 얘들아, gx는 이 점을 지나는 수밖에 없어. 이 교점을 지나는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세요? k를 마이너스 2보다 조금 더 왼쪽으로 옮기는 순간은 저 부등식이 성립하면 안 된단 말이야. fx가 더 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함수가 역전된다는 뜻이죠. 마이너스 2에서. 되세요? 문제 끝. 왜냐면 f-2가 저거 구해놓은 게 결국 쓰이네. 마이너스 78 플러스 25. 근데 계산만 잘했나 한번 보자. 53, 마이너스 53. 여기 함수값이 지금 4분의 마이너스 53이거든. 요게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은 거랑 같아야죠. 그쵸? 마이너스 2분의 7, 4분의 49, a 마이너스 1. 숫자 이쁜데? a 몇이야? 마이너스 1. 되세요? 근데 집에서 공부해 보실 때는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g-2는 f-2여야 된다. 이렇게. 근데 이제 오른쪽 부분 보시면은 지금 주황색이 하얀색보다 계속 작잖아요. 근데 왼쪽에선 주황색이 하얀색보다 커지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요. 저 다문장은. 끝입니다. 자, 이제 hx의 극대값을 구해야 되는군. 문제 너무 그지 같다. 아니, 그지 같진 않아. 원래 이런 문제 많으니까. 알겠지? 자, 극대값 구해봐. hx 극대값 구해봐요. 노란색 분필 다 썼네.
뭐 hx 열심히 만들어서 이제 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게 소값 대값 찾는 거니까 h 프라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 바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여기 f 프라임 x도 있겠다. 이거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g 프라임 x는 뭔데? 이거 2 내려오면 되지 뭐, 그지? 마이너스 1은 지워질 거고. 근데 이거 뺄 거니까 플러스 2x 마이너스 3으로 가져가면 되겠죠? 그러면 2차식이니까 조립제법 할 게 없죠?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12 마이너스 4분의 9 0 되는 거 찾을 거지, 그지? 3으로 나누면서 4 곱해줄게. 됐지? 그럼 2x 플러스 1에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x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2분의 3 나오는데 2분의 3은 당연히 하나 나오는 거야. 왜냐면 문제에서 애초에 hx가 2분의 3에서 극소인 거 구해놓고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기울기 0 되는 곳에 2분의 3은 들어있어야겠지,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인 곳에서 h는 극? 대. 준성이 되고 있어? 여기 이걸로 hx를 추론하겠다? 못해요, 그거는. 알겠어요? 실제로 여기 6분의 1인 곳에서 이 하얀색이 극대고 2분의 3인 곳에서 하얀색이랑 이 빨간 거? 이거 뭐야? 주황색이랑 극소 극대인데 얘네들의 값이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hx의 극대 값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인 곳에서잖아. 이건 예측할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뭐 h 마이너스 2분의 1 계산하면 답입니다. 자,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0, 8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3, 4분의 25, 빼기 g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요건 쉽다, 그지? 자, 계산하면 8분의 됐죠? 플러스 5. 그러면 50 빼기 9니까 8분의 41 플러스 5. 8분의 81. 91? 아, P도 더해야 되는구나. M 값은 8분의 81. 근데 P 값 2분의 3이었으니까 이거 8분의로 바꾸면 12지. 둘이 더하면 8분의 93. 아우, 씨. 3번. 됐어, 얘들아? 괜찮았어요? 여러분, 괜찮은 문제거든요? 괜찮은 문제예요. 특히 요 교점값 해석하는 이 다조건 해석하는 요 부분, 요게 굉장히 괜찮은 문제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건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GX 세팅이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GX 세팅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뭐 F야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는데 나 조건이 사용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저 나 조건 때문에 얘가 난이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됐죠? 대신 전 과정을 잘 해보시는 겁니다. 오케이, 넘기세요. 자, 유형 7번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함수의 그래프네. 자, 쉬고 오셨다가 오늘 적분 이론 수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풉시다. 부정적분 할 얘기 없지만 가끔 가나다 조건에 이제 이런 게 나오죠. 여기 1번, 2번 두 개 있는데 여기 마지막에 적분 수행되면 이게 C 남는 거 요거만 좀 조심해 주시고,
알겠죠? 뭐 미분 한번 하고 적분 한번 하면 이 피적분함수 튀어나오는 거 알고 계실 거고. 자, 그리고 요 정도 써놓을까? 이 부정적분에서는 여기 x가 들어있든 t가 들어있든 s가 들어있든 다 같아요. 그렇죠? 부정적분에서는 이거 뭐 내가 x로 쓰고 싶으면 x로 써도 되고 t로 쓰고 싶으면 t로 써도 되고 s로 쓰고 싶으면 s로 써도 되는 거야, 그렇지? 쓰지 말자. 쓰지 마라. 쓰지 마. 안 써도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적분법에서 상수는 이제 이렇게 x 달리는 거잖아. 1차 항이니까. 그 3번 하나만 써가지고 ax 플러스 b n승 하나 해봅시다. 요 적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n 플러스 1 ax 플러스 b에 n 플러스 1승 이렇게 해놓고 이게 미분돼서 피적분함수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a분의 1이 미리 마중 나와 있다. 이거 기억나세요? 요거 합성함수 적분법은 없지만 이렇게 1차가 합성된 형태는 간혹 나오거든. 원래는 전개해서 적분하는 거겠지만 이제 3 이상 들어가면 적분하기 빡세니까, 아니 전개하기 빡세니까 요거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정적분으로 갈게요. 정적분은 오른쪽 위에 그림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으니까 그림 3개만 그릴까? 3개만? 이거 줘도 되죠? fx 떠 있는 거 하나, fx가 가라앉아 있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역전돼 있는 거 하나. 자, 요 면적 S, 요 면적 S, 네, 요 면적 S1, S2 이렇게 쓰시고. 자, 여기서는 ABFX DX가 뭐야? S. 여기서는 ABFX DX가 뭐예요? 마이너스 S, 그지? 그래프 밑에 있으면 면적에 마이너스가 달려서 나오죠. 정적분 값은. 자, 여기선 A부터 C까지는 S1, 그 다음에 C부터 B까지는 마이너스 S2. 한 번에 하면 S1은 양수로, S2는 음수로. 아시죠? 기초. 간만이니까 또 부호가 헷갈릴 수 있잖아. 천천히 했어요. 이쁘게 쓰세요. 이쁘게. 너 거기 손가락 왜 그래? 아, 그래? 아까부터 빨간 게 뭐가 있던 것 같은데. 피났어? 그러니까 아까부터 거기 뻘겋더라고. 그 나중에 크면 다 없어져. 안 없어져요. 나는 없어졌는데. 나 어릴 때 있었거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좀 크니까 없어지대. 환경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환경이 점점 더 더러워지는 것 같은데. 아니 기분 탓일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인데 얘들아 이거 오케이. 잘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근데 혹시 자기 아직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중간 연산 결과를 좀 써놔요. 이게 DDX에 이제 안에 있는 정적분의 결과가 이게 fx-fa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걸 미분하면 이제 라지 f가 스몰 f가 되고 이 상수는 날아가는 이런 과정. 그리고 이제 아래 끝과 위 끝에 둘 다 x가 붙어 있는 게 있죠. 이게 아마 뒤에 나오지 않을까? 60쪽? 안 나와 있죠? 쓸게요.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x 플러스 a에 ftdt. 요거 미분하면 fx 플러스 a 마이너스 fx. 이거 날리면 안 되는 거. 알죠? 자기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써놓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유형 설명은 안 해놓으니까 3번 하나만 더 쓸게요. 여러분 이 유형 아시잖아요, 그죠? 뭔가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가 나오면 양변을 미분하는 거. 그래서 이걸 우리가 미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ABFTDT가 포함된 등식이 있어. 그쵸? 등식에 이런 게 우변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형태가 있단 말이야. 어떻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치환하시는 거지. 그쵸? 그래서 함수를 간단한 꼴로 만들어 놓고 미분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걸로 방정식 만드는 거. 아마 뒤에 유형이 있을 거예요. 같이 봅시다. 부디 이 문장만 보고도 기억나셨으면 좋겠고. 자, 넘겨서 이제 60쪽 보시면 자, 정적분 성질은 부정적분 성질이랑 똑같아가지고 크게 설명할 건 없지만 이제 하나 추가되는 거라고 하면 이렇게 아래 끝, 위 끝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위 끝과 아래 끝이 연결되면 앞에 있는 아래 끝이랑 뒤에 있는 위 끝이 이렇게 새로운 아래 끝과 위 끝이 되죠. 대신 표적분 함수가 같을 때만 수행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여러분 공식으로도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fx가 주어져 있고 뭐 1부터 3까지 fx dx에다가 3부터 5까지 fx dx를 한다 안 써도 돼. 여러분들이 이건 개념적으로 잘 가져가실 수가 있어. 뭐 fx가 있는데 적분 구간이 1, 3, 5인 거야. 그럼 이렇게 정적분하고 이렇게 정적분을 따로 하느니 같이 해도 상관없다. 뭐 이런 이론이잖아요. 적분 구간에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쳐놔. 그럼 얘는 뭔가 넓이로 느끼기가 좀 힘들어요. 뭔가 1부터 마이너스 4까지 역방향 적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 4부터 7까지 다시 정방향 적분을 하는 거거든. 그럼 이게 상수에 대해서 1, 7만 남는다. 이런 이론인데 구간을 막 역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정방향으로 오고 막 이러면 헷갈리니까 공식으로 그냥 알고 있는 거야. 여기는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4가 연결되면 여기는 1, 7이 새로운 아래 끝 위 끝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물론 자기가 이런 해석이 잘 가능하시면 뭐 굳이
안 외우셔도 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다 필요 없고, 자, 10번. 요거 좀 강조 좀 합시다. 자, 위치는 정적분이고요. 위치 변화량은 정적분이고요. 거리는 넓이적분이다. 자, 이런 공식이 있긴 한데 결국 이 10번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VT 그래프에서 면적은 이동거리다.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 제가 미분법 마지막 유형에서도 설명했던 건데 결국 XT 그래프와 VT 그래프를 잘 해석하시는 게 이 유형의 꽃이지 꽃. 얘를 먼저 하나 보자. 여러분 저랑 같은 관점 갖고 계시죠? 얼마나 쉽게 풀리는지는 지금까지 많이 설명했던 것 같고 69쪽으로 와봐요. 오셨죠? 25번 바로 풀어보세요. 둘 다 1차 함수여서 면적 구하기가 어렵지 않아.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위치, 즉 이동거리 관련된 정보를 물어봤으니까 잘 그려서 VT 그래프의 면적을 분석하시면 되는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풀이법을 2개로 가져가라 그랬죠. 평소에 연습을 이렇게 2개로 안 해놓으면 못 써. 자, 처음에 원점을 출발한다 그랬으니까 특별한 문장은 아니고 VT를 보니까 (0부터 1까지는 2t고) 그 다음에 1부터 4까지는 마이너스 t 플러스 3이란 말이에요. 1 넣으면은 2고 4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그쵸? 이러고 이제 면적 분석을 합니다. 얘가 가로 3, 높이 2니까 면적 3. 얘는 가로 1, 세로 1이니까 면적 2분의 1. 그쵸? 이러고 운동 분석을 하는 거지. 얘는 속도가 양수니까 3만큼 오른쪽으로, 여기 속도가 음수니까 2분의 1만큼 왼쪽으로. 그죠? 그래서 좌표가 궁금할 때는 이렇게 정적분을 하시는 거고, 이동거리가 궁금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점피의 위치, 좌표값 물어봤으니까 답은 얘야? 얘야? 위에 거예요. 2분의 5. 이해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 이거 연습하시라고요. 자, VT가 주어져 있으니까 XT를 찾을 수 있어요. 임의의 시간 t에서 점피의 위치를 알려주는 이 위치 함수를 찾을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정적분. 알겠어요? 자, 여기에 적분 상수들이 필요하긴 한데 저는 여기에 적분 상수만 쓸게요. 되고 있죠? 자, 왜냐면 0초 때 원점을 출발한다 그랬으니까 x형은 0인 거거든? 그럼 여기에 0 넣어서 0 나와야 되는 거니까 제가 적분 상수를 안 썼어요.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되니까 xt 그래프는 이어집니다.
안 이어지는 xt 그래프는 당연히 출제가 안 될 거야. 어떻게 물체가 순간 이동할 수가 있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 자, 여기 1 넣고 여기 1 넣으면 이제 c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건 해석인데 자, 여기에 1 넣으면 당연히 1이겠지. 그리고 이게 위로 볼록한 함수인데 축이 마이너스 플러스 3이란 말이에요. 2a분의 마이너스 b 맞지? 준성아? 자, 여기다 3 넣어주시면 당연히 3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4 넣어주시면 2분의 5 자, 이런 xt 함수가 그려지는 거죠. 요거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0,0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최초의 0초 때 내 좌표값이 0입니다. 이런 뜻이죠. 1,1은 무슨 뜻이에요? 1초 때 내가 1에 있다. 3,3은 무슨 뜻이에요? 3초 때 내가 3에 있다. 맞아요? 4,2분의 5는 무슨 뜻이에요? 4초 때 내가 2분의 5에 있다. 맞죠? 문제에서 t는 4에서 점피의 위치를 물어봤을 때는 그냥 얘를 읽으면 돼요. 맞아요? 면적 계산이 필요 없어요. 그치?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만 하실 수 있으면 되냐면 이동거리만 구할 수 있으면 돼요. 이동거리. 이동거리는 좌표값이 최대일 때랑 줄어들 때랑 잘 살펴보는 거야. 지금 0초부터 3초까지는 좌표값이 0에서 몇 가지 변했어? 3까지 변했죠. 그 다음에 3부터 2분의 5까지 몇 만큼 줄었어요? 2분의 1만큼 줄었죠. 그럼 내 이동거리는 3 더하기 2분의 1 2분의 7 이렇게 여기서 이동거리 분석이 되면 문제에서 VT가 아니라 XT 그래프가 나왔을 때 애들이 보통 그거를 VT를 만들어 가지고 막 면적 분석을 한단 말이야. 아니야. 우리는 XT를 이렇게 그려서도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두 가지를 항상 연습하라 그랬죠. 부디하십시오.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11번 모음 복습하고 있는 학생들은 요거 하고 있죠. 오케이, 그거 잘 알아듣네 이제. 잘했어요. 자, 면적 공식 좀 정리하러 갑시다. 음, 60쪽 오른쪽 위에다가 쓰시면 돼요. 근데 아마 공간이 부족하거나 빡빡할 거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론 노트에 쓰시고요. 자, 갑시다. 이름을 잠깐만. 다항함수 그래프의
이렇게 쓸까? 자, 첫 번째는 2차 함수. 이 면적 6분의 공식을 쓰시는 거죠. 최고차항 계수 절대값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자, 그 다음에 3차 함수는 2개. 자, 첫 번째 거는 이제 2차 함수랑 비슷한 보정 공식.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은 바운스 크로스 포인트가 있을 때 자, 보정 공식은 뭐냐면 3차 함수가 3개의 근을 갖는단 말이야. 자, 요 면적 S1, 요 면적 S2, 살짝 머리를 속여서 얘를 그냥 2차 함수의 일부분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얘는 6분의 최고차항 계수절대값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라고 쓸 수 있죠. 근데 얘가 2차 함수랑 완전 같지는 않겠지. 그래서 여기에 살짝의 보정치를 곱해주면 면적으로 변하는데, 보정치의 정체는 나머지 한 근에서 두 근의 중근까지 약 두 근의 중근까지의 거리다. 감마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적분보다 시간이 몇 배 줄어요. 사실 뭐 잘 모르겠어. 측정도 안 돼. 정말 빨라요. 그쵸? 이거 뭐 어쩔 수 없어요. 필수예요, 필수. 나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3차 함수를 막 전개해가지고 부정적분이나 정적분을 못한다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이젠 이걸 연습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 S2는요? 감마 마이너스 베타의 3승 일단 해야겠지? 그 다음 보정치가 나머지 한 근에서 이 베타와 감마의 중점까지의 거리차를 곱해주는 거라고. 이렇게 보정 공식. 자, 그 다음에 바운스 크로스는 이제 12분의 공식이라고 불렸던 거. 자, 알파가 중근이고 이제 베타가 실근일 때 알파가 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베타가 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어쨌든 이 면적 S는 (12분의) 최고차항 계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 보통 오른쪽 점에서 왼쪽 점을 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4승하면 어차피 양수니까 제가 그냥 공식 이렇게 적을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차 함수인데요. 자, 4차 함수는 2개 있습니다. 제가 공식을 적어드리는 순서는요, 분모의 크기에 따라서 적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맨 앞에 거는 분모가 6이고요.
그 다음에 공식 이 두 개는 분모가 12고요. 얘도 12, 얘도 12. 요 2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여기 분모 20짜리 적어 드릴 거고, 여기 분모 40짜리 30짜리 적어 드릴 거야. 이거 스무스 크로스 포인트 나왔을 때 하는 거. 만약에 알파가 작은 근이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만약에 알파가 큰 근이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렇죠? 자, 요 면적 S는 20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승. 자, 여기 면적 S는 20분의 최고차항 계수 절대값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5승. 결국 오른쪽 점에서 왼쪽 점 빼가지고 양수로 만들라는 얘기니까 안 헷갈리시죠? 어이씨, 20분이랑 30분이가 헷갈리네. 맞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운스 포인트 두 개 있을 때 중근 두 개. 자, 요 면적 30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승. 그 지수 외우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쵸? 뭐 4차 적분하면 5차고 3차 적분하면 4차고 2차 적분하면 3차니까. 그럼 결국에 여러분 분모 외우셔야 되는데, 분모의 정체들은요, 얘가 이제 2 곱하기 3이고 얘가 이제 3 곱하기 4고요. 얘가 4 곱하기 5고 이게 5 곱하기 6이야. 실제로 써보니까 얘네 둘만 헷갈리더라고요, 나는. 아시겠죠? 뭐가 20이었고 뭐가 30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 내가 왜 기억을 못 하겠어, 근데? 안 쓰니까. 나 이거 안 써요. 나 안 씁니다. 난 저기 3차까지밖에 안 써요. 됐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X축으로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일단 써요. 쓴 다음에 내가 좀 지울게. 그리고 실전에서 어떻게 쓰는 건지 좀 보여줄게요. 쓰셨죠? 아직 쓰고 있네? 천천히 써요. 이쁘게 써야 됩니다. 이쁘게. 나중에 보고 싶게. 오, 마치 이론서 같은데. 아니, 좋아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생각은 없지만 그 애 표정이 너무 십덕이다. 표정. 그래?
여기까지 지워도 되겠지? 두 개 뽑혔어. 뭐 어쩔 수 없어. 두 개를 뽑으려고 뽑은 건 아니야. 누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놨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근데 얘가 딸려 나왔어. 누르르 이렇게 해가지고. 자,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냐면 얘들아, 너네 이런 문제 많이 봤을 거야. 3차 함수 위의 점에서 접선을 그려가지고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 이런 거야. 3차 함수 위의 점에서 접선을 그렸는데 이 접선과 다시 만나는 점을 뭐 B라 하자. 그래서 접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뭐 이런 문장. 그럼 여러분 이걸 gx라고 놓고 이걸 fx라고 놓으면 여러분들은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정적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쵸?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죠. 맞죠? 근데 이제 fx-gx를 좀 보여드리면 아래에서 위로 빼는 거긴 하지만 이제 함수가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차함수를 만들어 버리면 맞아요? 근데 이게 3차고 1차니까 뺐을 때 최고차의 개수도 변화가 없고 이 면적 자체가 유지가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차함수를 적분하는 거란 말이야. 그쵸? 근데 실제로 면적 찾을 때는 gx-fx를 하긴 해야 되지. 그쵸? 근데 어차피 이 면적 s가 이 밑에 거랑 같다고요. 그럼 여기서 그냥 바로 12분의 공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 쓸 수 있는 거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나와. 4차 함수가 있어. 근데 4차 함수 위의 점에서 내가 접선을 그렸더니 곡선이랑 다시 한번 접한 거야. 그리고 요 면적을 찾으라고 나와요. 그럼 결국에 두 함수로 둘러싸인 면적의 넓이를 찾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f-g를 적분하지 않으세요? 이게 면적이라고 배웠죠? 근데 이 f-g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 면적이 이 면적이랑 유지가 돼. 그럼 이 s를 우리는 30분의 공식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지. 이 정적분을 안 하고요. 되시겠어요?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2차 함수랑 직선으로도 되겠죠? 잘 보세요. 이렇게 2차 함수가 있는데 직선이 지나가. 자, 여기를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이 면적이랑 이 면적이 일치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굳이 위에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fx-gx를 열심히 계산하냔 말이야. 해도 되는데 오래 걸리니까 그냥 여기서 s로 구하는 거야. 되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쓸 수 있거든. 여기 함수가 있어요. 오케이? 위로 블록하고 마이너스 1과 5를 x 절편으로 갖는 이런 2차 함수거든?
그럼 축은 2일 거 아니야? 넣어보면 뭘 넣어? 3칸이니까 9칸이지. 여기까지 되세요? 그리고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근데 단적인 예야. 3으로 할까? 그럼 요 면적 찾는 거잖아. 그쵸? 이거를요.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잘라가지고 요 부분은 6분의 공식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삼각형의 넓이로 문제를 끝내버리는 거죠. 밑변 4, 높이 8. 돼요? 나 높이 8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9죠? 그럼 한 칸 벌어지면 몇 칸 떨어진다 그랬어? 한 칸, 여기 8이야, 그지? 되세요? 오케이. 뭐 이런 것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얘를 적극 쓰면 당연히 계산적으로 유리한데 하루아침에 지금까지 하던 정적분 계산이 이걸로 바뀌진 않아요. 또 제가 이런 지지부진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방법을 2가지 다 연습하시는 겁니다. 자기 무기가 될 때까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61쪽에 2번 해보세요. 부정적분을 조금만 풀고 갑시다. 자, 다음서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적에 성립한대요. 이제 미분과 적분 쪽에 나오는 등식들은 거의 항등식들이지, 그지? 저거는 조작이야 한다 치고 함수 방정식의 원래 목적은 함수 값을 구하는 용도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0이나 1 같은 걸 넣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도 넣어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지금은 1 넣어볼게요. 그냥 3이라고 바로 써도 되겠죠? 자, 1 넣으시면 EF1. 그 다음에 플러스 1이야. 여기서 F1이 1 나와요. 뭐 함수값이 더 필요하면 이따 찾으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이 식조작을 통해서 스몰 fx를 찾아와야 되는데요. 잠깐만. F3 구하는 문제네? 그럼 여기다가 3 넣으면 풀 수 있나? 4. 라지 F3을 몰라서 안 돼요. 됐죠? 자, 식조작을 합시다. 미분해요. 라지 fx 미분하면 스몰 fx. 우변 미분하면 요거 곱미분법. 그 다음에 미분. 머리가 멈췄다. 자, 이렇게 fx가 날아가죠? 날아가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1 f 프라임 x가 이쪽이 싹 다 넘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2로 묶어준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이게 나눠지면 F'X가 깔끔하니까 3일에 2일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X 플러스 1 F'X가 3X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어서 제껴지죠? 전개하고 적분하면 이렇게 Fx가 나와요. 많이 보던 유형이죠? 근데 F1이 1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2야. 끝. 문제에서 F3 물어봤어요. 됐죠? 됐죠? 자, 3번 해보세요. 관점은 2개 정도 드릴 수가 있어요. 접선 관점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근계수 관점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일단 가봅시다. 자 다음 함수 fx에 대하여 f'x는 저거고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직선 x-2와 오직 한 점에서 만난대. 자 어쨌든 f-1 구하는 거니까 fx를 찾아야 되거든요. 적분 한번. 혹시 나중에 fx를 그려 풀 수도 있으니까 얘가 0 되는 곳을 찾아놓고 싶으면 찾아놓고 하셔도 돼요. 자 지금은 적분. 예. 되시죠? 얘랑 x-2랑 몇 점에서 만난다고? 한 점. 그러면 교점 조사를 하는 거지. 그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x만 가지고 오는 거야. c를 넘겨버리면 돼요. 마이너스 2는 알아서 하세요. 되세요? 그리고 이제 얘랑 교점 조사를 합니다. 갈게요. 자, 요거 fx는 안 되고 y로 놓고 그릴게. 자, 0 되는 곳 조사하면 일단 1로 조립제법이 되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2니까 바로 인수분해 하자. 되고 계세요? 그럼 근이 마이너스 2랑 1 나오지. 그럼 여러분 도함수가 중근 갖는 걸 이용해서도 그래프 바로 그리실 수 있죠. 자 마이너스 2에서 극소, 그 다음 1에서는 그 값을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하고 올라가는. 자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1. 자 그럼 여기서 함수 값을 확인해 보면 마이너스 2를 넣어가지고 16,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6. 그래서 마이너스 24가 되거든요. 그럼 이 y는 c-2는 어디로 지나가야 얘랑 교점이 하나가 돼요? 이렇게 지나가야 되죠. 맞아요? 요게 마이너스 24입니다. c는 26. 어디요? 아이고. 마이너스 2는 건데? 맞지?
아, 여기에 마이너스 2라고? 오케이. 땡큐. 22. 됐어요? 그래서 fx가 결정이 된 거죠. 여기 22입니다. 자, f-1 구해주면 8. 되겠어요? 되겠어요? 문장만 다르지 우리가 앞에서 하던 거랑 똑같죠. 똑같죠? 됐죠? 그 다음에 솔루션 2로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결국 이 x-2는 이 4차 함수의 접선이라는 얘기예요. 접선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느낌으로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1 되는 곳을 찾아가지고 1에서의 접선을 구하는 거지. 1에서의 접선을. 아니 뭐? 기울기가 1인 접선을 구하는 거죠. 그럼 넘겨서 가져오면 가 돼서 열심히 풀었을 때 근이 어차피 저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인 곳하고 1인 곳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야. 맞아? 그리고 fx를 그래프를 살펴보면 요게 영 되는 곳을 찾아야 우리가 fx를 그릴 수 있잖아요. 이건 못하겠다.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해볼 수 있는 거지. 왜냐면 마이너스 2인 곳에서의 접선이 얘인지 1인 곳에서의 접선이 얘인지 알기가 힘드네요. 그렇죠? 이걸 그릴 수 있었으면 다행인데 여기 인수분해 안 돼가지고.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숙제 19번부터 30번까지 미분법 19번부터 30번까지 안 된 거 있으면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미분법 유형 7, 8, 9, 10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적분법 1번부터 9번까지 해오세요. 됐나요? 복습 과제는 따로 없는데 자기가 그 평가원 우리 기출분석 문제집 제 사진 박혀 있는 거요. 12번 모음까지 복습 안 돼 있는 분들은 그거 해오세요. 오케이, 끝. 수고했습니다.